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보다는 문자 종류가 한 종류죠. 여러 종류가 아니고 X라는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고차다항식이에요. 보통 고차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뭐 쓰죠? 고차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한 고차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분해할 때 뭐 쓰이냐고. 아니요. 보통 공식도 쓰긴 하죠. 근데 만약 공식이나 공통인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보통 조립제법 쓰죠. 그러니까 저거 0 만드는 값 찾아야 돼요. 근데 보통 저거 0 만드는 값, 저 fx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어. 그때 이 알파 값 도대체 뭘 대입해야 됩니까? 이 알파 값을 구하는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항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보통 이렇게 정리되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다 집어넣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가끔 어떤 3차 이상의 고차다항식, 보통 고차라는 건 3차 이상을 말하잖아요. 3차 이상을 말하죠. 근데 고등교과 과정상 보통 5차다항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대부분 다 3차, 4차 이걸 원하는데 그 3,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필요한 저 0 만드는 저식을 0 만드는 x값을 이렇게 구했는데 가끔은 어떤 다항식에서 이렇게 구해서 식을 집어넣었더니 0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 그렇죠? 공식이라면 다 적용돼야 되지 않나? 이 공식대로 보면 다 저 0 만들 수 있는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건 왜, 어떤 경우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자, 이 알파의 값을 보세요. 무슨 수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음은 구분이 없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 알파는 무슨 수예요? 분수죠? 분수를 다른 말로 하면 유리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0 만드는 값 중에 유리수가 존재한다면 이걸로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4차 다항식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수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 하다못해 무리수라든지 심한 경우는 허수로만 구성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값으로 못 구해내는 거죠. 가끔 집어넣으면 0 안 되는데요?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거 0 만드는 유리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는 이거로 찾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만의 따로 풀이법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뭐 간단하게 조립제법 되는데 딱 봐도 1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을 집어넣습니다. 1, 마이너스 26, 24. 1 넣어서 내려오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그때 0이 돼야 인수분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은 x-1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24의 곱이며 얘가 또 인수분해 되겠죠. 여기 x, 여기 x, 여기 6, 여기 4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1, x-4, x 플러스 6으로 여기 있는 3차 다항식은 인수분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문제는 a, b, c가 누군지 확정적이지 않지만 다 제곱해서 더할 거기 때문에 누가 a, b, c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론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6의 제곱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16 플러스 36 그러면 52에 53 이렇게 답이 나타날 겁니다. 방식을 이 식으로 인수분해할 때 Q1의 값을 구하셔. 이거는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자, 일단 첫 번째는 개수 비교예요. 좌변이 x에 대한 4차식이죠. 이렇게. 근데 우변이 x에 대한 2차식이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qx가 뭔지 모르겠으나 대략 추론이 가능하네요. 4차항이 나와야 되니까 2차가 붙을 테고 2차 항계에서 a가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놔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차항까지 모르겠지만 상수항을 알고 있거든요. 4.
이 끝에 1 있죠? 곱해서 4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4 붙어야 될 테고, 근데 아직 1차까지는 좀 추론하기 힘드니까 얘는 그냥 CX라고 둡시다. 그래서 우변을 분배합니다. 4창은 AX 4제곱. 그 다음 3창은 여기 2차, 여기 1차 플러스 CX 세제곱. 그다음 여기 2차, 여기 1차, 여기 2차 플러스 2A 이렇게. 그다음 2창 이렇게 4X 제곱 여기서 4 플러스 이렇게 하면 2C 그다음 이렇게 하면 플러스 1A X 제곱. 그다음 1차 이쪽에 8X 그다음 이쪽에 CX 플러스 8 플러스 CX 마지막 상수 이렇게. 그러니까 우변 정리하면 다음 같을 텐데 여기서 이제 연립해서 풀려면 좌우를 비교해야 되겠죠? 3차 C 플러스 2A가 0이 돼야 될 테고 그다음 이쪽에 4 플러스 2C 플러스 A가 1이 될 테고 8 플러스 C가 B가 될 테고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면 이제 AC가 나올 겁니다. AC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B 값이 나오겠죠. 해볼까요? 그냥? 네. 자, 연립하려면 이게 지금 뭐라고 쓴 거죠? 4 플러스 2C죠. 연립하면 위아래 뭐 A든 B든 A든 C든 뭐 2를 곱할 필요가 있으니까 위에다 2를 곱합시다. 그럼 얘는 2C, 얘는 4A로 바뀌고 네.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C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A 마이너스 1 넘어가면 3이 되니까 A 값은 1이 남겠죠. 그럼 A 값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넘어 없어지고 C 값은 마이너스 2 C 값 마이너스 2 대입하면 B 값은 6.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QX죠. 이게 QX잖아요. 그래서 QX는 A가 1 X제곱 C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게 QX니까 Q1의 값 여기다 이제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개수비교로 푼 겁니다. 이거를 다른 방식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는 주어져 있는 이 4차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져 있고 x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졌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로 두 번 나누면 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립제법을 씁니다. 한 문자에 대한 고차다 형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보통 조립제법 많이 쓴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A, 여기 0, 여기 1, B, 4, 0 빠뜨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1 가지고 한번 내려와요.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 0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더하면 A-B 플러스 4 그게 0. 한 번 더. 두 번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x 플러스로 나누면 또 한 번 더 나누어 떨어질 테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더해서 이렇게 얘도 0 되셨죠? 그럼 둘이 연립합니다. 그러면 A-B 플러스 4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0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마이너스 3A 뭐가 잘못된 거죠? 됐어요? 혹시 미리 보셨으면 미리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A 마이너스 A 여기서 이걸 더하면 A가 아니고 A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이쪽이 다 틀렸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끝에 0 더해야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마이너스 1로 A 곱해 올려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3A 플러스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연립하게 되면 위의 사리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그래서 a 값은 1 a 값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넘기면 b는 6 네, 이렇게 그럼 이제 a, b가 이제 구해졌죠? 근데 우리는 q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네. q1의 값을 구하려면 일단 쓸게요. a가 1이니까 x 4제곱 b가 6이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그다음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오면 몫은 qx 이렇게 되는데 q1의 값이니까 이제 강제성을 띄죠. x에다 1을 대입하는 뜻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6 플러스 4 우변은 1 더하기 1 2의 제곱 4q1 여기 x 1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4q1 q1의 값은 이거 다 더하면 12 4로 나누면 3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풀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혹시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참고로 들었다가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2학년 교과에 미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지만 들어는 봤잖아. 미분 적분. 그러니까 수학의 거의 이 대수 파트의 마지막에 있는 학문인데 미분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면 이게 좀 쉬워져요,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지만 이게 우리한테 불편했던 이유가 수치 대입이 일단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계수 비교를 할 수는 있어, 아까처럼. 근데 이제 수치 대입이 막혔던 이유가 여기에 이건 항등식인데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2개 나왔잖아요. 그럼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려면 이거 관련된 식이 2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관련된 식 2개 나오려면 이 QX가 없어지기 위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0이 두 번 존재해야 되죠. 이 앞쪽에 곱해지는 얘가 없어지는 값이 2개 있어서 2개를 집어넣으면 얘는 우변은 다 0으로 없어지고 여기 A, B에 대한 연립식이 2개 나와요. 그들 연립하면 깔끔하게 처리되는데 이게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A, B에 대한 관계는 구할 수 있지만 A, B를 각각 구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제곱식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일단 뭐 필요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얘는 A, 그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4, 0.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자,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미분을 쓰는데 미분이 뭐냐면 미분을 다 설명할 건 아닙니다. 미분 설명하려면 뭐 몇 달을 거쳐서 배우는 게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냥 미분의 아주 간단한 계산법만 배울 텐데 일단은 x제곱이라는 걸 미분한다는 기호를 보통 이렇게 써요. 이게 뭐 이과식 표는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일반적인 통칭된 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미분한다는 기호. 그럼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규칙이 뭐냐면 지수가 앞으로 떨어져서 x 앞에 있는 개수랑 곱해지고 이 지수가 1 빼기 되는 거예요. 차수가 떨어져요. 그럼 얘는 2x 이렇게 이제 미분이 된다는 뜻이죠. 됐나요? 그럼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얘를 만약 미분하시오 그러면 지금 위에서 배운 대로 3이 앞으로 떨어져서 개수랑 곱해지고 지수 하나가 뺄셈 됩니다. 2가 앞으로 떨어져서 개수랑 곱해지고 지수 하나가 뺄셈 돼요. 여기 1이 앞으로 떨어져서 앞에 있는 개수랑 곱해지고 지수가 뺄셈 되는데 x의 0제곱이면 그냥 문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곱하기 1이 돼서 x의 0제곱 얘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법칙에 따라. 그 상수를 미분하면 0이에요. 이거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미분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근데 원래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약간 우격다짐으로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왕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배미분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fx, x가 들어있는 다항식과 또 x가 들어있는 또 다른 다항식 두 개의 다항식 곱해져 있어요. 그 곱해져 있는 식을 미분할 때는 결과가 앞에 거 미분하고 뒷 거는 그냥 써주고
플러스 이번엔 앞에 거 그냥 놔두고 뒷걸 미분한 값을 곱하게 되면 두 다항식을 곱한 것을 미분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이건 나중 가서 배울 거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결과만 배우시는 겁니다. 이게 고배 미분법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보다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합니다. 이거 지우지 말까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었고 두 번째 식은 원래도 항등식인 식을 미분해도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을 미분한 값과 오른쪽을 미분한 값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4ax 세제곱이 되고 얘 미분하면 플러스 2x가 되고 얘 미분하면 플러스 b가 되고 상수항은 없어져요. 우변은 이게 아까 말 이거예요. 고배 미분. 앞에 x 플러스 1의 제곱과 뒤에는 qx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 미분 2가 앞으로 떨어져요. 2x 플러스 1 위에 지수는 1로 바뀌어서 안 쓸게요. 근데 뒤 거는 그냥 써주고 플러스 이번엔 앞에 거 그냥 놔두고 뒤 거를 미분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냥 미분기를 써요. q'x라고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 다음에 여기다 x에 다시 뭘 대입하냐면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p 얘 때문에 여기가 없어져요. 얘 때문에 얘가 없어져요. 우변은 0입니다. 그래서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a-b는 마이너스 5라는 식 하나라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2라는 식 하나.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마이너스 3a 더하면 마이너스 3 a 값은 1 a 값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넘기면 b 값은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미분의 장점이 이제 차수를 떨어뜨려주고 식 하나를 더 만들어준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한 문자에 대한 고차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얘처럼 거듭 제곱 처리되어 있는 케이스 있죠. 그럴 때는 이 미분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두 개씩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막 조립제법 한다거나 다 분배해서 개수비기 한다거나 이런 불편함을 조금 막아주기도 하죠.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얘는 그냥 순전히 참고식이에요. 교과 과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 내가 앞으로 저걸 적절히 써먹으면 이런 얘기 적절히 써먹으면 좋겠는데 따로 정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써먹어야지. 그럼 좋고 그다음에 솔직히 잘 아직 이게 배우지도 않았던 내용에 약간 우격다짐 설명이기 때문에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앞에 했던 두 풀이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 문자에 대해 고차다항식이죠. 뭐 쓰셔야 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조립제법. 그래서 여기 x에 이 식을 fx로 둔다면 x에 뭘 대입할까 궁금했더니 딱 숫자로 봐서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0 되나요? 0이 되네? 0이 됩니다. 0이 돼요. 이 문제는 별로 재미없는 식이에요, 사실은. 0이 안 돼야 재밌는데 0이 되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안 됐다고 칩시다. 아까 말한 이게 안 됐어. 안 됐는데 안 되는 식들 중에 보면 이게 규칙성이 있거든요. 안 되는 거 막 주지 않아요. 규칙성 있는데 가운데 보니까 4차식인데 가운데는 2차항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는 3차항과 바로 뒤에는 1차항의 개수가 서로 똑같죠. 그다음에 왼쪽 두 칸에 있는 4차항 개수와 맨 끝에 있는 상수항 개수가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칭 형태로 개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를 요즘은 이 기호를 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걸 보통 상반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상반, 이 상자는 서로 상자고 반자는 거울 반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창을 기준으로 거울을 서로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상반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경우, 이런 상반 다항식 같은 경우는 가끔 저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우리가 이건 공식으로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건 나오니까 조립제법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안 됐을 때 가정에서 푸는 거니까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양변을 첫 번째 가운데 있었던 기준인 그 차수 있죠. 2차식으로 양변을 이 다항식을 나눠줍니다. 그럼 나누라는 얘기는 다항식을 x제곱으로 끄집어내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제 x제곱으로 이제 끄집어내면 x제곱 남고 얘는 2x 남겠죠. 얘가 문제네? 2x에서 x제곱 끄집어내면 x분의 2가 남아요. 얘는 x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런데 이제 짝을 져요.
이렇게랑 짝을 짓습니다. 이렇게랑 짝을 지어요. 그럼 여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가 하나의 짝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1을 끄집어내면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또 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꼴이거든요. 이 가로 하나 정리하면. 근데 이제 식의 공통성을 갖기 위해서 여기를 다시 곱셈 공식 변형했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2 붙죠. 그렇죠? 이거 곱셈 공식 변형하면 이 뒤에 마이너스 2 붙잖아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붙여요. 그럼 마이너스 8이 되고 플러스 2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이 공통부분에 대해서 그냥 써도 되는데 적당히 치환을 해본다면 얘를 t라고 둔다면 식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되고 이 정도는 가볍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볍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x제곱이 맨 앞에 있었고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기에는 이제 식의 구조가 안 맞죠. 얘는 x고 얘는 t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요. 원래가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 t였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 쓸까요? 이거 위로 올렸을 때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4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 된 겁니까? 그래, 인수분해 된 거긴 해. 근데 이거 인수를 찾으려니까 전부 다 2차식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1차의 역수잖아. 어떻게 하죠? 그렇지. x제곱에 이 x를 하나씩 각각 괄호에 나누어서 분배합니다. 그럼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 x를 하나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럼 다음 식의 인수를 찾으시오. 그러면 지금 문제 보기상 보면 얘가 있죠. 5번에 이게 있습니다. 얘는 없으니까 안 찾은 것뿐이에요. 네. 이게 상반다항식을 풀이하는 방식인데 말한 대로 재미없는 게 이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떨어지기 때문에 1가족 조립제법에서 3차로 떨어뜨려요. 3차로 떨어뜨려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얘는 인수분해 안 되죠. 얘는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을 0 만드는 다항식이 여기서는 이제 실수값이 아닌 허수값으로 나올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아니 얘는 그 무리수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0 만드는 값이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로 루트를 끼고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나와져요. 얘가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값 1 가지고 이렇게 두 번 조립되는 형태로 풀면 네, 풀립니다. 사실은. 근데 안 풀려야 재밌는데 풀리는 문제라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자, 다음 조건이 달렸죠.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걸 찾아내시는데 보통 저런 문제는 조건이 달렸으니까 조건을 써먹어야 되니 이걸 한 문자로 정리가 나갈 것 같고 이왕이면 z가 좀 더 유리하니까 z로 정리하면 2x-3i 이럴 때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왜 이걸 z로 정리합니까? 그러면 보기를 보세요. 식에 z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z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고 xy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z로 정리해서 대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10x 제곱 마이너스 15xy z자리 대신에 z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9y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z는 없어져요.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배하게 돼서 정리하면 6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맞죠?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9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적당히 인수분해가 필요하겠네요. 6x 여기 x 여기 9y 여기 y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하다 보면 이 식은 6x 마이너스 9y 곱하기 x 플러스 y 이게 지금 3의 배수를 끌고 있기 때문에 3을 끄집어내면 2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y 이걸 찾으면 되겠죠?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없고 이게 z가 존재하네요. 이게 미안합니다. 없는 게 순간 잘못 봤어요. z가 있네요.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럼 여기 z 자리 대신에 뭔가 집어넣은 거 찾아야 되는데 2x-3y 여기 있네요. 네. 3z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얘랑 맞는 답이 네, 3번에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 세변 길이가 ABC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입니까를 찾는 겁니다. 자, 보통 어떤 삼각형 찾을 때는 변이나 각에 대한 관계로 삼각형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변밖에 안 나왔으니까 변의 관계, ABC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에서는 ABC의 관계를 쉽게 찾기 어렵네요. 그래서 적당히 묶습니다. 인수분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자가 2개 이상인데 지금은 보안이 항이 5개짜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해도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죠. 이제 C로 묶는 거예요. C가 차수가 제일 낮으니까. 그럼 C로 묶으면 A 빼기 B, C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럼 나머지 3개 얘는 C가 없는 상수항 처리되는데 쟤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A 빼기 B의 제곱. 그랬더니 여기 A 빼기 B랑 여기 A 빼기 B 항이 지금 2개로 돼 있거든요. 공통인수가 있네요. A 빼기 B를 빼내고 남은 건 C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하나 그러면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묶어내면 남은 건 얘가 0이 되거나 그다음에 얘가 0이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거는 A, B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고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B가 A 플러스 1이랑 같다는 건데 삼각형 3변 중에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합과 같을 수 있나요? 원래 삼각형 결정 조건 중일대 비용 조건에 보면 삼각형 한 변 길이가 가장 길어도 나머지 2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삼각형 3변 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은 A, B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건 좀 특이하게 꼭 이게 항의 개수에 따라서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지 않아도 이게 왠지 난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3개 묶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 원래는 이 꼴을 쓴 거, 결국은 이 꼴을 쓴 건데 뭐 항의 개수 인수분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 그냥 공통인수가 나와버리네? 이렇게 두 개 묶는? 그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원래는 개념은 이렇게 일반적 개념은 계속 머리에 담고 하는 게 나으니까 다음 다항식이 x 플러스 a로 나누어 떨어질 때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식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봤는데 얘를 x 플러스 a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x에다 뭐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a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한다면 쟤는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 여기는 대입할 게 없죠?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b 제곱 c 마이너스 bc 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결국은 뭐 세변길이 ABC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주어진 식까지는 안 되니 인수분해를 적절히 하라는 것 같은데 식이 복잡하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잘하는 얘기는 이거 더 이상 정리할 건 없어요. 너무 고맙게도 A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차, 2차, A는 1차, A 없는 상수항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저절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총 항의 개수를 몇 개로 봐야 되냐면 4개로 봐야 돼요. 그럼 3차는 너무 높으니까 2차나 1차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B나 C의 차수를 보면 어떨까요? B도 최고차이 3차고 C도 최고차이 3차입니다. 다 3차네요. 그러면 그냥 A로 보면 되는데 A로 고맙게도 지금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잖아요. 남은 건 A로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된 거죠? 4개가 바뀐 겁니다. 그죠? 항이 4개짜리인 거예요. 그럼 항 4개짜리 인수분해 빨리 떠올라야 돼요.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제곱항 3개 아니면 공통인수 2개. 그럼 이거는 제곱항 3개짜리가 아닌 거니까 공통인수를 항 2개씩 따로따로 모아서 공통인수를 묶고 가는 과정일 텐데 자, 그러려다 보니까 여기는 A 제곱 묶일 것 같죠? 근데 여기가 어쨌든 묶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기를 첫 번째. 상수항이 너무 복잡한데? 근데 상수항 자체도 항이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럼 4개짜리 제곱항 3개인가? 아니에요. 그럼 2개 짝짓는 겁니다. 이렇게 2개 짝지어 봅시다. B제곱 묶어요. 그럼 B 플러스 C. 이렇게 2개 짝지어져. 그럼 마이너스 C 제곱 묶어요. 그럼 얘도 B 플러스 C. B 플러스 C를 묶이죠.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물론 이건 좀 더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혹시 앞에 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깐만 놔둬볼게요. 네. 다시 이제 묶어요. 얘네 둘이. 묶을 때는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봅시다. 그럼 얘는 A가 하나 남고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빠져나오면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남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묶을 때는 여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보이죠. 그럼 얘도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그 항을 조금만 바꿔 쓰면 이거 앞뒤로 바꿔 쓰고 여기 플러스 바꿔 쓰면 되죠. 그럼 이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묶여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묶으면 얘는 A가 남고 얘는 이건 빠져나가면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남게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빠져나가면 얘는 A가 남고 얘가 빠져나가면 이게 남아요.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묶였더니 또다시 묶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묶이는 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묶어내면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나누어 떨어졌으니 나머지가 남지 않겠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머지가 0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 될 텐데 둘을 곱해서 0이 되려면 얘는 0이 될 수 없겠죠. 세변기압이 0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얘가 0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무슨 삼각형이에요? B가 빗변. 그치?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혹은 그 B가 바라보는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기에 나온 거 보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 정체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네요. 뭐하라고?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나머지 A, B는 이렇게 가겠죠? AC를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C. 네. 이게 AC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얘를 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 AC. 짝수 ABC에 대해서 A보다는 B가 크고 C가 크다면 연속한답니다. 예를 들어 2, 4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야 연속하는 게 되겠죠. 아니면 뭐 12, 뭐 24, 26 뭐 이런 걸 말하는 걸 테고요. 어쨌든 그럼 세 개가 연속하는 세 짝수인데 다음 쓸 거랍니다. 이게 짝수의 관계를 숫자를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해도 답은 나와. 괜찮아 얘들아. 어차피 저는 A를 그냥 2로 보고 B를 4로 보고 C를 6으로 봤어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 A가 저는 어떤 친구들은 2가 아니고 저는 A를 6, B를 8, C를 10 이거 집어넣으면요 답이 달라질까요? 답이 달라지면 이 문제를 내겠어요? 안 내겠죠. 어떤 짝수든 간에 연속하기만 하면 이 관계 답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사실 학교 시험에 저런 문제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푸는 것도 좋겠죠. 근데 시험은 누가 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푸냐를 보는 걸 수도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전반적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빠르고 쉽게 간결한 풀이를 푸는 게 사실 실력이 더 좋은 거예요. 원래 내가 정확한 풀이를 알아. 근데 이거는 구조상 어떤 짝수를 집어넣어도 연속하기만 하면 다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도중이니까 교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석적인 풀이를 본다면 항이 6개짜리니까 한 문자로 내림 차수 정리하되 각각 차수가 다 똑같이 2차예요. 그럼 그냥 A로 정리합시다. 그럼 A제곱 묶으면 B-A제곱이 됐고 여기 A로 묶을 때 마이너스를 빼내죠. 마이너스를 빼내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B-C, B 플러스 A 이렇게 묶일 테고요. 여기는 BC로 묶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BC로 묶어야 되겠죠. 플러스 BC로 묶으면 얘는 B 하나 남고 얘는 마이너스 C 하나 남아요. 다시 B-C로 이렇게 묶어냅니다. 그러면 가로 안에 A제곱 얘 빠져나가면 남은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런 풀이 우리가 여러 번 한 것 같죠? 여기 A, 여기 A, 여기 B, 여기 B 둘 다 마이너스 그럼 딱 인수분해 떨어지죠. 그럼 B-C 다음 A-B A-C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데 아까 말한 대로 ABC가 얼마인지를 알고 값을 구해. 근데 알아둬야 될 게 A 값을 내가 만약 A 값을 그냥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B 값은 A 플러스 2가 되죠. C 값은 A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래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나오겠네. 다 세 짝수가 나오겠죠. 그럼 B 마이너스 C 이걸 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남죠. A 빼기 B 이거 빼게 되면 얘도 마이너스 2가 남아요. A 빼기 C 이렇게 빼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남죠. 다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네, 1002를 공통 부분을 보고 얘를 A라고 둡시다. 그럼 1002는 A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분자는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모는 A 플러스 1에 A를 곱하고 플러스 1인데 분모만 정리해보면 이게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죠. 분자가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요. A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약분되네요. 뭐 그냥 네, 조건만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단순해서 숫자 대입하면 네, 1000이 정답이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3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 세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n의 값을 모두 계산하시오. 자, 세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저 숫자가 세 자리 자연수의 배수란 뜻이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6이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얘기는 이 6은 뒤쪽에 나누는 숫자 2의 배수가 되고 여기 있는 2는 앞에 있는 숫자 6의 약수, 약수 배수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식은 n의 배수가 되며 n은 이 수의 약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약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인수라 부르잖아요. 약수는 보통 숫자 개념에서 주로 많이 쓴다면 인수는 수 더불어서 문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n이 저 숫자의 약수라는 얘기는 n이 저 수의 인수이므로 저 숫자를 인수분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수분해하는데 모양상 물론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되고요.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둘 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어차피 둘 다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밑에 걸로 할게요. 그러면 합차로 2의 세제곱 플러스 1,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다시 여기 3 붙이고 여기 3 붙여요.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A 세제곱 B 세제곱의 합의 인수분해 아니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합의 인수분해. 이건 인수분해를 써야 됩니다. 고배 형태로 묶어야 된다 뜻이니까 약수의 개념이니. 그럼 인수분해 2 플러스 1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이야. 여기 인수분해 3차 떼고 2 마이너스 1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이렇게 가겠죠? 인수분해 공식으로 적용한다면 그럼 숫자는 3 곱하기 이거 얼마야? 얼마야? 혹시 저거 2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이 아니라 3의 세제곱 어이가 없네요. 네. 왜 2의 세제곱을 써놨죠? 왜 또 이런다? 왜 이러니? 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겠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 빠르게 합시다. 그러면은 3 플러스 1 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 3 마이너스 1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4가 됐고요. 얘는 9 마이너스 7이 됐나요? 여기는 2가 됐고 여기는 13. 그럼 숫자 크기로 본다면 2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13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여기 조합상 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2, 4, 13의 곱 아니면 2, 7, 13의 곱 4, 7, 13의 곱 여기까지는 세 자리 같죠? 이거 다 곱하면 세 자리인가? 세 자리겠네요. 13 곱하기 56밖에 안 되잖아. 1000을 넘어가진 않겠죠? 여기까지
종류는 몇 종류? 4종류. 이게 계산 이거 하세요. 네, 그 답은 저렇게 4개로 나타납니다.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계산해 쓰셔야 됩니다.